하이텐 라디오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 4부 시작합니다. 목요일은 여론뚱신. 지금 우리 여론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자세히 분석을 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배종찬 인사이트 연구소장, 김봉신 메타보이스 부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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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보다도 더 지금 국민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민심을 잘 읽고 계실 텐데요. 오늘 첫 주제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인데 헌법재판소의 신뢰도에 관한 여론조사를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자, 여론조사상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김보신. 네. 예, MBS 조사, 전국지표 조사에서 MBS 조사부터요? 예.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번 이제 엠브레인 퍼블릭케이스트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가 3일에서 5일 조사를 했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탄핵 심판 과정을 신뢰한다 52, 신뢰하지 않는다가 43인데요. 예, 예. 이 조사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이제 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을 어느 정도 신뢰하느냐. 아, 그렇게만 딱 물은 거예요? 예, 그래서 예. 4점 척도로 물었습니다. 매우 신뢰한다 19, 신뢰하는 편이다가 32 해서 신뢰함 52고요. 신뢰한다 52. 예. 신뢰하지 않는 편이다 23,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20에서 43. 신뢰하지 않는다 43이요? 예, 43. 좀 더 천천히 읽어주세요. 예. 9%포인트 격차라서 오차 범위를 살짝 벗어나서 예. 신뢰한다라는 응답이 더 많습니다. 절반 정도. 오차 범위가 어떻게 돼요? 오차 범위는 이게 1,005명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3.1 정도 돼서요. 예. 한 6.2를 넘으면 예. 5.1 넘어섰다고 할 수 있는데 지금은 9%포인트 격차로서 신뢰한다라는 응답이 더 많은 것이 맞습니다. 52대 43 나왔고요. 또 다른 예. 조사도 있었다면서요. 같은 그 신뢰도 묻는 조사요? 네네. 네, 그 배종찬 소장께서. 네. 쿠키뉴스와 한길리서치 조사인데 지난 8일부터 11일 실시된 결과이고 네. 유선 전화 면접 또 무선 자동답 조사로 실시한 결과입니다. 네. 헌법재판소의 신뢰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신뢰한다가 54.9%, 또 신뢰하지 않는다가 43.3%로 신뢰와 비신뢰 차이를 보면은 앞서 말씀드렸던 조사보다는 조금 더 신뢰에 대한 의견이 더 높은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이 여론을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과정을 신뢰한다 52%, 54.9%. 근데 첫 번째로는 이런 신뢰도 결과가 나타나는 이유가 뭐냐가 중요하겠죠. 예. 첫 번째로는 여야 간의 지금 진영 간 대결 구도가 가장 큰 이유입니다. 예, 왜냐하면 예. 앞서 말씀드렸던 MBS 여론조사에서 더 심각한 것은 뭐냐면 20대 30대 MZ세대의 헌법재판소에 대한 시각이에요. 네. 만 18세 이상 20대에서는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과정 신뢰하지 않는다 53%, 신뢰한다 40%, 30대는 신뢰하지 않는다 54%, 신뢰한다 43%.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두 번째로는 지금 네, 말씀하세요. 헌법재판소의 이 구성에 대해서도 좀 오해나 의심을 살 여지가 분명히 있긴 합니다. 예. 그게 뭐 이제 너무 우리가 신상을 파고 들어갈 이유는 없습니다만 네. 그동안에 나왔던 우리법 연구회라든지 이것도 이제 여러 여론조사 물어본 질문들도 있긴 한데 그런 부분들하고 지난번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결과가 또 4대 4로 나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안 봐도 비디오, 뭐 안 들어도 오디오 결과 아니냐 이런 식의 이제 해석이 나오는 이유가 되겠죠. 그렇군요. 지금 MBS 조사 같은 경우에는 전화 면접 방식이었고요. 한길리서치 조사는 유선 전화 면접과 무선 ARS 병행 조사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또 한길리서치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고요. 그럼 말씀 들어보면은 지금 헌법재판소의 신뢰도를 묻는 질문에도 여야 진영 간 대결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계시는 거네요. 네. 예, 맞습니다. 아무래도 어떤 국가 기관 신뢰도를 물으면은 네. 사실 대단히 높을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헌법재판소가 지금 52%라고 하는 거는 네. 제 느낌에는 조금 그 헌법재판소 자체를 신뢰하는 것보다도 네. 이번 그 MBS 조사 같은 경우엔 심판 과정을 물어본 거 아니겠습니까? 네. 심판 과정을 물어봤을 때 신뢰도가 그렇군요. 약간 더 빠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런데 이제 국가 기관별로 보면 헌법재판소는 높은 편입니다 이게. 그래요? 기관별로 한
여론조사도 있었나요? 갤럽이 조사를 했었는데요. 예. 2025년 올해 1월. 올해 1월 조사예요. 예, 좀 더 예.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예. 7일부터 9일까지 조사를 했습니다. 이때도 네. 이제 1월 초쯤 되니까 예. 지금 벌써 이제 탄핵 전국이 된 상황이었을 텐데요. 네. 이때에도 이제 이동통신 3사 제공, 무성전화 가상번호,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조사를 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국갤럽 자체 조사입니다. 네. 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는데요. 네. 이때에서 신뢰한다고 헌법재판소가 57 나왔습니다. 네. 물론 이번 조사 그 전국지표 조사하고 완전히 이제 비교하기 어려운 건 예. 심판 과정이냐 아니면 기관 자체를 신뢰하느냐를 물은 거가 좀 여론조사마다 다르죠. 워낙 뭐 다르게 나타나니까. 다릅니다. 예. 그런데 이때 헌법재판소가 57,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51인데요. 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청, 그러니까 공수처 같은 경우에는 이제 15, 네. 검찰이 22. 음. 그러니까 보통 국가기관이 신뢰를 얻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번에 MBS 조사에서 나타난 게 아주 신뢰도가 낮다라고 평가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네. 아주 신뢰도가 낮다고 보기는 어렵다. 변호사님도 그렇게 보세요? 그렇게 보기는 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지금 물론 이제 정치권에서 그 원인을 먼저 찾아야 되겠죠. 워낙 네. 지금 진영 간 대결 구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8년 전이 진영 간 골이 500m였다면 지금은 저는 얼마 전까지가 5만 미터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7만 미터로 더 깊어진 것 같아요. 예. 심각합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도 저는 이미 진영 간으로 나눠졌다고 봐요. 보는 시각 자체가 예. 그 안에 구성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아. 그러면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는 예. 헌법재판소의 노력도 뒤따라야 된다. 아. 적어도 의심이나 오해를 살 여지는 최대한 배제해야 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예. 국민들이 볼 때 뭐 어떤 재판의 결과든 억울한 사람은 누구든 생길 수가 있는 것이고요. 어떤 네, 경우라도. 네. 그렇다면 적어도 결과가 인용이든 기각이든 간에 적어도 국민들이 이것만큼은 어느 정도는 다수가 동의할 수 있는 예. 그래도 헌법재판소가 할 만큼은 했다. 저는 이것이 신뢰를 회복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헌법재판소가 추가 기일 지정을 좀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필요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이전의 대통령의 경우에도 노무현 대통령이 2개월여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이 3개월여.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174일 걸렸어요. 예. 그리고 아직까지 한덕수 권한대행의 이 탄핵에 대해서는 결과도 못 내고 있는 상황이고 네. 워낙 진영 간 골이 깊어졌다는 것은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 어느 진영이든 간에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 헌법재판소에 찾아가서 탄핵을 기각해달라 또는 인용해달라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헌법 질서를 유린하는 것이고 그것은 분명히 해서는 안 될 일이지만 예. 적어도 할 수 있는 모든 걸 헌법재판소가 과정상에서는 다 해달라고 하는 것은 저는 요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그렇다면 그것을 다 하지 않는다면 저는 이번 헌법재판소는 매우 치명적일 것으로 보이고 네. 그것은 헌법재판소가 아무리 명분을 내걸더라도 충분치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 국민들이 봤을 때는 예. 아이고 이제는 좀 지겹다 그만하자 네. 라는 것이 다수의 의견이 나올 때까지는 예. 헌법재판소가 할 수 있는 건 다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네. 김봉신 부대표께서는요. 예. 헌재가 어떤 노력을 좀 더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예, 근데 여론만으로 보면 이제 빨리 끝내자는 여론이 우세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이제 빨리 끝내자는 여론이 뭐 탄핵을 인용하냐 예. 기각하냐 요구하는 이제 무관하게 사실은 기각을 하더라도 또는 인용을 하더라도 빨리 끝내자. 네. 왜냐하면 지금 상황이 이제 경제가 상당히 안 좋아지고 있는데 네. 그런데 이걸 질질 끌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꽤 됐던 거는 맞습니다. 예. 다만 이제 배 소장님 말씀처럼 예. 어느 한쪽이 아쉬움이 없도록 충분히 이제 이야기를 듣는다라는 차원에서는 예. 차분히 진행을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다는 그런 여론입니다. 그렇군요. 앞서 이제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사안 자체가 이제 비교적 간단하다. 그래서 더 빨리 끝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는요. 이 사안이 간단하다고 보세요? 예, 맞습니다. 이게 그 헌법을 위반했느냐를 심판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네. 이게 간단하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고 헌법을 위반했는지 예, 그리고 예. 그
중대성이 얼마나 큰지를 이제 따지는 거예요. 예. 예. 다만 이제 과거 박근혜 대통령 때와 비교하면 예. 그 심사해야 되는 그 사안 자체는 간명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짧게만 네, 말씀드리면 말씀하세요. 그 간단하다는 것이 적어도 국민 다수가 동의할 수 있거나 공감할 수는 있어야 될 것이고 네. 또는 헌법재판소가 자칫 속도를 낸다라고 인식되는 것이 예. 그것에 대해서 또 공감할 수 있는 것이 국민 다수는 돼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네. 이게 도저히 헌법재판소가 물론 헌법재판소에서는 우리는 충분히 그럴 만한 사유가 있다라고 설명할 수 있을진 몰라도 예. 그 부분이 나중에라도 대부분이 결과에 대해서 공감하지 못하는 이유가 설명이라기보다는 이게 너무 좀 빨랐다는 것 때문에 나는 납득할 수 없다는 것이 대부분의 이유가 돼버린다면 예. 그것은 굉장히 곤란할 수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현명하신 국민 여러분들께서 잘 판단하실 거라고 믿고요. 자, 윤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2030 청년 세대 존재감 관련 여론조사를 보겠습니다. 근데 최근 20대에서 정권 연장론이 정권 교체론을 앞서는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자, 어떤 조사였고 어떤 이유 때문이라고 보세요? 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의 의뢰를 받아서 지난 6일, 7일 양일간 실시한 무선 자동응답 조사 결과이고요. 예. 이 조사에서 20대 물론 이제 전체 결과도 있습니다. 20대에서는 정권 연장에 대해서 52.9%, 네. 정권 교체가 38.8%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앞서도 제가 MBS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이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과정에 대해서 20대의 경우에는 이걸 신뢰하지 못한다가 더 높다는 말씀드렸죠. 예. 30대도 그렇고 그 부분이 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20대 30대의 경우에는 뭐 어떤 특정 진영에 쏠리기보다는 예. 전반적으로 이 상황에 대해서 좀 납득하지 못하는 예. 그러니까 이제 좀 무이념청이겠죠. 예. 그런 이제 상황일 테고 또 하나가 이제 30대 남성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군필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신안보 세대라고 해서 보수화되는 경향도 있을 테고 예. 이게 젠더적 영향도 없다고는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성향이 이제 트럼프 시대가 도래하면서 더 불거진 현상일 수도 있을 테고 예. 그러니까 이제 자칫 최근에 이제 민주당의 이 교육 전 이제 교육연수 예, 원장이죠. 예, 예. 박호영 교수 같은 경우인데 여전히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젊은 세대들에겐 또 영향을 주는 부분도 없다고는 할 수 없겠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인데 그게 뭐 절대적이거나 지금 단정적으로 고착돼 있는 상황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지금 진행되는 탄핵 정국 속에서 30대들이 좀 더 보수화되어 있는 특히 남성들 위주로 이런 현상들을 읽을 수 있겠습니다. 네, 김봉신 부대표께서는 2030 청년 세대의 이 사안에 대한 탄핵 관련 사안에 대한 흐름 예. 어떻게 보세요? 흐름 자체가 이제 지금 말씀하시는 정권 그 연장론 예. 유지죠. 정권 유지. 예. 이 뭐 응답이 좀 많아졌다라는 예. 것들에 대해서는 뭐 그럴 수는 있다고 보는데요. 최근에 봤을 때 그러니까 순수 ARS 조사에서 네. 나타나는 2030 여론이 이상한 거는 맞습니다. 예. 사실 지금 여의도에서는 한참 뜨거운 거는 예. ARS 조사에서의 허위 응답이 도대체 어느 정도 규모이냐 이런 얘기인데요. 네. 사실 이걸 비교하려면 그 비슷한 문항의 전화 면접 조사를 같이 참고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비슷한 문항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자면요. 한국갤럽 1월 4주 이건 21일에서 23일 조사한 거고요. 예. 아까 말씀드린 방식과 동일한 방식입니다. 네. 마찬가지로 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론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는데요. 여기서는 정권 유지가 40, 정권 교체가 50 나왔습니다. 그런데 20대에서요. 정권 유지가 32, 정권 교체가 52입니다. 20%포인트 격차로 정권 교체가 더 많은데 그게 언제 조사라고요? 이게 1월 21일에서 23일 한국갤럽 예. 조사입니다. 자체 조사이고요. 예. 이렇게 봤을 때 그러니까 20대 30대 청년층에서 비교적 허위응답 논란이 덜한 전화 면접 조사에서는 사실은 아직도 절반 정도 2030 세대의 절반 정도가 정권 교체를 원한다.
이러한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예. 그렇다고 해서 리얼미터 조사가 완전히 뭐 터무니없다라고 주장하고 싶은 것은 아니고요. 예. ARS 조사를 보실 때 비슷한 문항의 전화 면접 조사도 보시면서 비교를 하시는 게 좋겠다. 예.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기도 중요하고요. 저는 또 자꾸 방식도 중요하고요. 김봉신 부대표의 의견을 존중합니다만은 예. 자꾸만 여론조사를 가지고 시시비비를 따지는 것이 현명한 해석인가 싶은 생각이 드는 것이 예. 전화면접조사 앞서 우리가 MBS 여론조사 전화면접조사지 않습니까? 네, 네. 이제는 격주제로 하다가 매주 하고 있고 이 조사에서 정당 지지율 국민의힘 20대 34%, 더불어민주당 21%, 30대 국민의힘 42%, 민주당 37%. 네. 그럼 이것도 조작입니까? 저는 뭐 더 결집할 수 있고 적극 참여할 수 있고 어떤 시기에 따라서 조사에 응답하는 참여도가 좀 다르긴 하겠죠. 그렇다면 예. 그게 왜 그럴까? 왜 이런 예. 현상이 나타날까를 해석하는 것이 더 맞지 않을까 아.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앞서 김봉신 부대표가 언급했던 여론조사 개요 가운데 스트레이트 뉴스가 조원 CNI에 의뢰해서 지난 1월 4일부터 6일까지 무선 ARS 조사 결과였고요.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언제 완료해야 한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1, 2개월 이내가 61%, 181을 활용해야 된다라고 37.2%로 집계됐다는 그 여론조사를 지금 말씀하신 거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네, 잘 들었고요. 여야 지지층 대선 조기 대선 가능성도 다 염두에는 두고 있는 것 같아요. 현재 판세를 지금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 여론조사 흐름도 읽어주세요. 네, 이거 뭐 정당 지지율인데 앞서 이제 제가 MBS 여론조사를 말씀드리긴 했습니다만 이번 조사는 리얼미터와 에너지 경제신문 네. 아까 이제 개요를 말씀드렸고요. 예. 어느 당을 지지하는지 물어봤습니다. 국민의힘 42.8%, 더불어민주당 40.8%로 나타났습니다. 네. 직전 조사 비교를 해보면 국민의힘은 2.6%포인트 하락했고요. 민주당은 0.9%포인트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정당 지지율이 최근 들어서는 많이 붙었어요. 아, 그래서 예. 설명절 이후에는 다시 또 민주당이 결집하는 양상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예. 확연히 좀 차이가 나고 있는 것이 예. 실제로 이 리얼미터 조사 추세를 보면 추세 분석이 중요하다는 것은 우리 김영수 앵커도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네. 이게 여론조사는 항상 흐름이라고. 그렇습니다. 예. 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 또 탄핵소추안 가결 직전인 같은 리얼미터 조사에 지난해 12월 12일부터 13일 조사에서는 민주당의 지지율이 국민의힘의 거의 2배 가량이었어요. 예. 그런데 1월 들어서 1월 16일, 17일 조사에서는 국민의힘 46.5%, 또 민주당 39%로 오차 범위 밖으로 국민의힘이 또 이제 앞서는 결과가 나왔죠. 그런데 그렇군요. 예. 설명절 이후에는 지금 조사가 국민의힘 42.8%, 민주당 40.8%니까 또 상당히 붙어 있다. 여기에서 또 우리가 하나 놓치고 있는 것은 조국혁신당, 예. 또 진보당 등 개혁신당 등 앞서 천하람 의원이 출연을 했죠. 네. 이 범야권을 포함하면 또 국민의힘보다 더 높아요. 네. 또 하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예. 중도층입니다. 아. 근데 중도층으로만 보면 올해 들어 지금 같은 리얼미터죠. 네. 리얼미터 조사에서 중도층만 놓고 보면 1월 들어서 5번 조사가 실시됐는데 네. 여기서 한 번만 빼고 오차 범위 내든 오차 범위 바뀌든 아. 민주당이 다 앞서는 결과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예. 중도층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 워낙 우리가 진영 간 대결 구도이기 때문에 자칫 이 분석에서 자꾸 중도층을 놓치고 있고 예. 또 보수층에서는 결집을 이야기하면서 봐라 MZ세대가 이렇게 결집하지 않느냐. 윤석열 대통령도 옥중 메시지를 이야기하면서 청년층에 메시지가 전달돼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따지고 보면 사실은 중도층이 참 중요하거든요. 92년 미국 대선에서 빌 클린턴 후보가 당시 현직 대통령이었던 아버지 부실릭이거든요. 네, 그때 네. 나왔던 게 문제야.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스튜피드 이츠 이코노미. 네. 그러니까 지금도 저는 뭐 보수층이냐 아군이냐 적군이냐보다도 더 중요한 건 중도층이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 중도층 이야기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예. 중도가 여야가 결집을 하면서 중도가 조금씩 줄고 있다라고 분석하는 분도 있는데 실제로 여론조사에 좀 보여요, 그게?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중도는 계속 줄어가는 거죠. 여론조사에서는 사실은 좀 여지가 없어지긴 했죠. 응답률이 준 건가요? 하지만 어떻게 봐야 돼요? 실제로 존재하는 예. 중도층은 여전하겠죠. 그렇군요. 네.
자, 부 대표님도 이야기해 주셔야죠. 예, 정당 지도 말씀 주셨는데 네. 지금 아니 뭐 배 소장님께서 제가 과도하게 비교한다 그러는데 비교를 해야 맞습니다. 예, 조사 방법별로 비교하지 않으면 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조사 방법대로 예, 예. 비교하고 지금 과도하게 정확히 비교한다고 말씀드리면 말씀드린 게 아니라 리얼미터하고 존중한다고 말씀드렸죠. 아, 존중한다. 예. 네, 조사 방법별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네. 시청자분들, 청취자분들도요. 예. 지금 보시면 리얼미터가 42.8대 이제 40.8로 두 정당이 붙었다고 되어 있는데요. 네. 전국 지표조사 아까 말씀드렸던 처음 소개드렸던 고 조사에서도 역시 붙어 있습니다. 아. 붙어 있고 국민의힘이 39, 예. 더불어민주당이 37, 2%포인트 격차니까 네. 리얼미터하고 격차가 거의 같아요. 예. 거의 똑같습니다. 네. 다만 리얼미터 조사는 무당층이 7.7 정도 음. 나왔습니다. 7.7이면 굉장히 좀 10% 미만이죠. 예. 그런데 전국 지표 조사인 경우에는 무당층이 한 14 정도 되니까 네. 2배 정도 됩니다. 그 얘기는 그래도 그 그래도 여야 격차는? 지지율은 맞습니다. 예, 격차는 예. 비슷하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조사에서 보면 예. 여당인 이제 국민의힘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두 정당이 거의 50% 가깝게 굉장히 높게 형성이 돼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네, 네.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중도 말씀하셨는데요. 역시 무당층도 사실은 여론에 많이 잡히지는 않지만 네. 규모가 상당하다라는 것을 그렇군요. 양 정당 관계자들은 잘 알고 있어야 된다. 이 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보통 선거에서는 스윙 보터라고 하잖아요. 무당층이요. 어떻게 그 여야가 움직이는지를 지켜볼 거라고요. 예. 근데 어떤 행보를 하든 이 행보가 지나치게 그쪽 지지층만 보고 움직인다면 중도층은 또 반대로 움직이지 않나요? 보통 어떻게 나타나나요? 그렇죠. 이제 예. 그러니까 중도층 같은 경우에는 어느 한쪽에만 다 고정돼 있지는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중도층의 특징을 빅데이터로 분석해 보면 재밌는 게 어떻게 나타나요? 어떤 연구하는가 등장하냐면 합리적 아. 또는 실용적 아.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극한 대립 양상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과는 다르게 중도층의 경우에서는 또 합리적인 것을 찾아가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읽을 수 있거든요. 네. 썸 트렌드로 지난 2월 1일부터 11일까지 중도층의 감성 연관을 분석했는데 합리적 진정성, 그다음에 포용, 희망 이게 등장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참 흥미로운 게 뭐냐면 네. 결과적으로는 이재명 대표도 나와서 이제 시정연설하고 권성동 원내대표도 시정연설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진영 간 던지는 수용될 수 있는 메시지도 중요하지만 중도층은 뭐냐면 합리적이냐, 아. 진정성이 있느냐, 예. 포용을 하느냐. 그러니까 오늘 오후인가요? 이재명 대표가 김경수 전 지사를 만나는 것도 이 포용에 들어가잖아요. 그렇군요. 또 누구를 만난다, 김부겸 전 총리를 만난다 그러잖아요. 네. 이것도 포용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그렇군요. 중도층은 합리적으로 보이고 진정성이 있고 포용 희망이 나오면 흡수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렇다면요 이번 주에 여야 원내대표 그리고 민주당은 이제 이재명 대표가 했고요 교수단체 대표 연설했잖아요. 이 대표는 실용주의 표방을 굉장히 강조했어요. 그렇다면 이게 여론조사 흐름에 다음 주 정도에는 나타날까요? 저는 이게 뭐 도움이 안 될 리는 없죠. 예. 아무리 이제 정치적으로는 국민의힘에서는 진정성이 있느냐 네. 비판을 하지만 그렇게 격한 반응이 나온다는 것은 효과가 있을까 두렵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요? 그리고 예. 마찬가지로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을 두드리는 이유는 지금으로서는 탄핵 정국에 달리할 도리는 없고 예. 이재명 대표가 또 부각되는 것이 두렵다 이렇게 또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것이죠. 네. 국민의힘 의원들이 강성 지지층을 의식한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 아니냐. 그렇다면 중도층이 이탈을 불러올 수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전망 분석에 대해서는요. 예, 정확한 분석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중도가 싫어하는 것은 진보나 보수는 자체 그 진영 내에 소속감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진영 내에 누가 한다 하더라도 이거를 지적을 잘 못합니다. 자기 제 식구 감싸기에 나서죠. 예. 그걸 제일 싫어하는데 중도 성향자 입장에서는 네. 지금 강성 지지자 중심으로만 예. 그렇게 소통을 하는 거는 사실은 이분들이 볼 때는 좀 냉랭해지죠. 예. 민주당 같은 경우에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 이제 실용주의 표방하면서 우클릭 행보에 나서니까 또 전통 지지층이 반발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재명 대표도 일종에서는 일각에서는 우측 깜빡이를 켰다고 하는데 사실은 양쪽 깜빡이를 다 켠 거 아니냐. 양쪽 왜냐하면 깜빡이를 다 켜고 갈 그렇죠. 수가 있나요? 예. 그래서 이제 정지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예. 거죠. 그게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예. 비상등인데요. 비상등인데 그렇죠. 이제 깜빡깜빡한 양쪽을 예. 다 켜면 차가 서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제
어쩔 도리가 없는 거죠. 이재명 대표로서는 지금으로서는 민주당에서 거의 유일 확실 후보니까 네. 또 2심 선고가 나오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이제 본인으로서는 우측 깜빡이를 빨리 켜고 들어가야 되는 거고 예. 또 한편으로는 탄핵 정국이니까 국민의힘에서는 또 전환길 신드롬, 전환길 효과를 무시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네. 이게 또 현실이고 그렇군요. 또 집회장에 가보면 5만 명, 10만 명 모이는 것이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진영 간 대결 구도라는 것이 참 안 된다 이야기는 하지만 현실에서는 못 벗어나요. 그러니까 여야가 모두 이 진영에 대해서 일단 바탕을 깔고 그 다음에 중도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두 분께 여쭤보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민주당이 지금 김건희 여사와 내란 특검이 아닌 명태균 특검을 꺼내 들었잖아요. 이 명태균 특검은 여론에 어떻게 나타날까요? 저는 뭐 크게 효과는 없을 것 같아요. 예. 워낙 지금 이제 탄핵에 지금 이번 주 다음 주는 뭐가 핵심이냐면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 2심 종결 관련된 부분 공직선거법 예.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변론이 끝나느냐 마느냐 예. 여기에 다 쏠려 있기 때문에 명태균 특검은 민주당으로서는 꺼내들 수밖에 없죠. 예. 마지막 남은 카드로 이제 또 압박에 들어가야 되는 이재명 거니까. 대표 결심 공판 그 선거법 위반 결심 공판 26일이라서요. 거기에 집중될 수 그렇죠. 있다. 예. 그리고 여론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라는 분석이시고요. 김 부대표께서 제가 생각할 때 명태균과 관련된 이슈는 예. 사실은 탄핵 정국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치닫고 있으니 예. 사실은 그 다음 사실 조기 대선이 만약에 된다면 예. 명태균이라는 그런 게이트에 연루된 많은 인물들이 사실은 조기 대선에 주자로 나설 분들도 일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사실 요 명태균과 관련된 이슈는 이제 새로운 네. 국면을 주도하겠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론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중도, 보수, 진보. 예. 제가 봤을 때는 예. 국민의힘의 주요 인물들께서는 네. 조금 뭐라고 해야 할까요? 예. 명태균과 이제 예. 분명한 단절적인 무엇인가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예, 그렇군요. 그 국민의힘에서는 이게 여당 주자들을 노리고 한 것 아니냐라고 하던데. 그렇죠. 뭐 큰 한동훈 영향을 전 미칠까요? 그걸 이제 노렸다고는 하지만 그게 예. 지금 진영 간 구도 속에서 움직일까? 크게 뭐 알겠습니다. 움직이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겠죠.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김봉신 메타보이스 부대표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